한국에서 이제 러시아도 수출하고 그러면서 뭐 혼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좀 많이 힘들고요. 여기 한국에 있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교반 분들하고 아니면 이제 스님들께 이렇게 문의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너무 못되고 지금 너무 이렇게 궁금한 건 많지만 좀 제가 이제 또 가장 또 어려운 거는 지금 배우면서 실생활에서 지금 일반 살아가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기존에 전에 이제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한국의 대승불교 이런 그런 쪽에서 이제 아무튼 그런 지식하고 이렇게 자꾸 새로 배우는 거하고 이렇게 혼동이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급식하면서 새로운 걸 공부하면서 그 새로운 걸 공부한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체험을 시키는지 그게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왜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체험하고 싶어 하시죠? 그 이유는 이제 일반 신주 불교를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지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제가 좀 보통 예를 들면 지금 일상생활에서 고민이 많다, 고통스럽다. 이제 그 고통을 좀 없애면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책에서 읽었던 그런 거를 실제 어떻게 이제 적용할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되게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체험을 얻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출발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많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는 모르지. 혹시 어떤 분들은 보면, 생활 불교다, 이렇게 수행이다. 이래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수행이고 공부고, 이렇게 이 자체가 열반이다, 현실이 열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가끔 저도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학생이 우주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죠? 우주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주에 관해서 공부를 해요.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거기서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수학을 공부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현대 과학을 공부를 한다. 그걸 가지고 배워서 내가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거기서 체험을 얻겠습니까? 그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전공을.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얻을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야를 벗어난 분야들이에요. 이 부처님 가르침요,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체험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출발부터가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가 첫 출발을 잘못됐다. 목표가 잘못됐다. 첫 단추를 내가 잘못 끼우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공부해가면서 아시면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나는 이렇게 첫 단추를 끼고 싶어. 나는 이런 목표를 이렇게 해서 성취하고 싶어.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계속 그 길로 공부를 밀어붙인다면 그러면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도 젊을 때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삶이 곧 수행이요. 삶이 곧 공부고, 삶을 떠나서는 이렇게 수행도 공부도 없다. 정말 멋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삶을 못 벗어난 사람들이 한 소리예요. 삶을 벗어나서 벗어난 그 바깥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거기에서 체험을 얻고 행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해요.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느냐? 지식적으로만이라도 공부를 해봤어요? 그렇게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해서 현실 속에서 체험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느냐? 그럼 지식적으로라도 공부를 다 해봤느냐? 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공부를 다 해봤으면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왜? 지식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자기 지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의식이 바뀌어요. 자기 의식이요. 의식이 바뀐다고요. 몸을 수행해가지고 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생활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와 비교해서. 근데 어디서 따로 체험을 구해요? 이렇게 반론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행복,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찾는 게 이런 행복이나 이런 만족이나 그런 거보다도, 그런 전에는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구하고,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면 무상이라는 그런 이제 저걸 공부하면서도 그런 무상을 삶에서 어떤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그거는 이제 지금 제 어떤 수준에서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상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그럼 과연 무상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면서 무상에 대해서 느끼고 경전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할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무상을 하면서 어떤 행복이나 이런 거를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보다도 정말 그 무상이라는 의미를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실생활에서 제가 무상을 순간순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체험을 할까, 이제 그게 좀 쉽지 않다. 똑같은 말을 비틀어서 또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는 이제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체험을 얻고자
그것으로부터 만족하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 근데 지금은 행복이라는 말은 쑥 빠지고, 그 다음에 무상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거 자기가 체험하고 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비틀어서. 무상이라는 것은 상자는 항상 상이고, 항상함이 없다라는 뜻인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체험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 내가 집착을 하고 있고 욕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냥 버리라는 거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상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종께서도 하는데, 무상 자체를 체험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무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집착해서 거기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깨우쳐서 무상한 것을 지지 말라. 영원한 것처럼 지고 있지 말라. 내 몸이 무상하다. 내 몸이 무상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거기다가 애착이나 집착을 하지 말라. 그거죠. 뭐 엉뚱한 생각을 하셔요. 지금 핀트가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본 그 의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의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공부는 체계적으로 깊이 안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보니까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하니까 공부하는 게 안 맞죠. 힘들죠. 자기가 뭐 만들었어요? 자기가 살면서 만들었다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견해에 잘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깨우치신 분이 발견한 법이거든요. 일반 우리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 견해를. 짐작도 하기 어려워요. 공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익혀온 관점이나 사유방식으로 그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의지가 있으시니까, 열의가 있으시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형성했던 사유방식이나 관점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 버리는 방법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세존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책을 딱 펼 때는, 일단 요거는 조금 제껴놓고, 여기에서 올인을 해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점, 여기에서의 사유체계를 조금씩 익혀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형성했던 사유방식이나 관점은 무성하게 풀이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세존의 가르침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이 무성한 것을 약간 이렇게 틈을 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새싹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풀 하나씩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얘가 커요. 크고 얘가 이렇게 자라서 이 무성한 것과 이 무성한 것이 빛을 탈 때가 있고, 나중에는 얘가 더 해가지고 이게 사라지게 돼버려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시험 공부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그만한 바쁜 중에서라도 공부하실 때는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은 다 좀 가라앉히고, 여기에 공부할 때는 여기에서 올인을 하셔서 여기에 관점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사유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야 돼요. 내용을 달달달 외워간다고 해서 그런 사유가 안 생겨요. 내용은 외운다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그 관점이나 사유 방식을 이렇게 이해해 간다면은 그건 잘해요. 잘하거든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되셨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